안녕하십니까.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 이성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는 이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요. 자, 언제 돈을 써야 될지 이게 참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는 과정만 반복하다 보면 이거 너무 내 삶에서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회의감이 오실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한 회의감이 들 때 오늘 제 토크가 작은 팁을 우리 애청자님께 드리길 바라면서 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토크 제목은 이렇습니다. 돈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돈 모으기만 해서 과연 언제 쓰게 되느냐. 예, 오늘 제 토크의 주제입니다. 자, 재테크 과정이 참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간에 어떻게 돈을 이만큼 모았으면은 한번 툭 떼가지고 뭐에 써보기도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번 툭 쓰게 되면은 이게 참 마치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을 굴려가다가 툭 중간에 끊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굴려가는 것처럼 또다시 어려운 과정을 밟아가는 게 현실이다 보니 철저하게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는 그 과정만 단단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마음 한켠에서는 이러다가 재테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공허한 감정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두 마음이 서로 상충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고할 만한 팁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팁을 이야기 드린 데 앞서서 영구 투자 자금의 개념을 큰 축에서 깨트리지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구 투자 자금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의 내린 어떤 돈, 모으고 불린 어떤 자금들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이유가요, 우리가 재테크 과정에서 어떤 돈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요, 무언가 성취했다라는 뿌듯함이 오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자, 이게 착각에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1,000,000원을 만들었을 때, 또는 1억이라는 어떤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갔을 때, 나는 역시 인생에서 큰 거를 달성했어,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돈을 너무 쉽게 녹여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1,000,000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을 툭 띄어서 갑자기 생뚱맞은 것을 산다든가, 또는 친구한테 그냥 툭 띄어서 줘버리기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어차피 또 모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테크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돼요. 10년 동안 힘들게 모아서 불리고 지켜서 이 정도 큰 덩이의 재산을 만들었다가 퉁 하고 큰 손실을 만들고, 또는 큰 자산의 훼손을 만들고, 어차피 또 모으고 불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다시 10년 고생, 20년 고생,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투자를 위해서 모으고 불린 자산은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영구 투자 자산, 요 개념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일정 금액은, 적어도 일정 금액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두고 재테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제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는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요, 이게 참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푼도 빼쓰지 못하고 그러면 인생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연 1% 정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도 좋다. 이게 연구 투자 자금이라 하더라도요. 그 중에 1% 정도. 예, 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모았다 한다면, 사회초년생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자, 1,000만 원의 1%면, 10만 원이죠. 자, 그 10만 원을, 올해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 뭐 10만 원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00만 원을 모은 사람한테는 저 1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자, 저 10만 원 나를 위해서 뭐 맛있는 걸 사 먹어도 좋고 10만 원어치 뭘 하고 싶었던 걸 해도 좋습니다. 내 자신이 그만큼 노력한 보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는 3, 40대라고 한다면 뭐 한 연구 투자 자금을 1억으로 불려놨다. 그런다면 1%, 그 중에 1%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 되게 되죠. 생각해보면 돈 단위가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1,000만 원 모았을 때는 1%일 때 10만 원, 1억일 때는 1%일 때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면 엄청 큰 돈인 거예요.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돈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무언가를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취미 생활에 있으신 분이면은 뭔가 좀 더 큰 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구 투자 자금이라 하더라도 1% 정도면 한번 본인을 위해서 매년 한번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거기에 이제 계속 모으는 과정을 반복해서 눈덩이처럼 불려가게 되다 보면요. 그 연구 투자 자산이 5억이 됐을 때, 10억이 됐을 때 그 수준에 이르게 되면 1%가 엄청난 돈 단위가 됩니다. 5억일 때는 1%가 500만 원, 10억일 때는 1%가 1,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입니다. 자, 매년 그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상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팁 2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자, 자산의 단위가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갔을 때 슉 하고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 상을 내리는 겁니다. 자, 앞서서 1%는 매년이에요. 매년 1%. 그런데 이 마일스톤은 어떤 1억을 넘어갔을 때 또는 5억을 넘어갔을 때 뭐 10억을 넘어갔을 때 이런 중요한 마일스톤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생각해도 뿌듯해하는 그러한 중요 목을 넘어갔을 때 3 내지 5% 제법 큰 규모일 수 있지만 이 정도 자금을 투자 자금, 연구 투자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상, 자잘한 상이 아니고 큰 상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1억이라면 300에서 500만 원일 것이고 5억이라면 1,500에서 2,500에 이르는 큰 돈, 10억을 이룬 분이라면 3,000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이 되겠죠. 자, 그 마일스톤에 이르렀을 때 3 내지 5%의 연구 투자 자금을 빼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상을 주는 겁니다. 계속 모으고 지키고 불려가야지. 뭐 중간에 이렇게 상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상을 줘야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응원의 힘이 보태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계속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기만 하다 보면요. 중간에 지쳐요. 이게 재테크라는 과정이 1년, 1, 2년에 그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평생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자, 이 과정에서 매년 1% 정도씩은 여러분을 위해서 꾸준히 쓰고 3 내지 5%는 중요 마일스톤을 넘어갔을 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 마일스톤을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상을 준다면 더 큰 힘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연구 투자용으로 분류한 그 자금은 저 이상은 훼손시키지 마세요. 가끔 보면 연구 투자 자금이라고 분류를 쫙 해 놓으시고는 그 돈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러면 툭 깨가지고 뭐 엄한 데다 그냥 순식간에 녹이 없애버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지만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굴릴 때도 중간에 툭 깨져가지고 반을 버리고 나면 다시 굴려서 키우는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그 비율 이상은 깨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구 투자 자금은 분류하셔서 철저하게 지켜가시면서 재산을 모으고 불리고 단단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과정에 1%, 매년 1%, 마일스톤 넘을 때 3에서 5%, 이 금액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의욕을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재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이 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